김수민의 뉴스 밑장 호그와트 학교. 네, 반갑습니다. 뉴스 밑장의 김수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스 밑장의 부루 언론 기자 천영길입니다. 네, 그 부르부르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마가 끼어요. 아, 부루가 네. 불후 언론. 아, 불후. 네. 뒤엔 다시는 없을 언론. 네. 있어서는 안 되죠. 이 땅에 다시는 뉴스민과 같은 언론이. 불쌍한 언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렇지만 또 뉴스민이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한 저도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해왔어요. 저에게. 네. 뉴스민이라는 그 언론은 도대체 뭐냐? 몇 년도부터 시작했냐? 아. 몇 년도부터였죠?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2013년 아니에요? 12년? 12년 더 부터. 오래됐네. 예. 나 13년인 줄 알고 대충 한 2013년부터일걸요. 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요? 그런 언론은 얼마 오래 가지 못하는데 6년이 7년이 이렇게 지날 정도면 네. 굉장한 성과다. 생존 자체로 성과다라는. 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존의 수준을 넘어서서 불후의 수준으로 향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4부를 유료 컨텐츠로 준비를 뭔 자신감으로? 돈 좀 벌어야지. 그렇죠. 이 김수민 평론가의 네. 팬들이 네네.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어요. 아, 근데 이제 돈을 내놓으실 안티팬도 분들이 많았고. 돈을 내놓으실 분들이 네.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모든 에피소드를 유료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요것만 요거 호그와트. 4부 호그와트 요것만. 네. 청취자가 호구라서. 소정에 등록금을 내셔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누가 이 새끼들 이거 돈 벌려고 이 지랄 한다고 분명히 얘기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2-1부, 이제 3-1부군요. 네. 3-1부 되면 다시 그건 무료일 거잖아요. 네. 그럼 또 이 새끼들 또 유료화 했는데 돈이 안 벌리니까 다시 무료로 풀었다. 이럴 인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대부분의 컨텐츠를 무료로 그냥 하던 대로 할 것이고요. 네. 요것만 네. 4부 호그와트 학교만 등록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네. 생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정치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근데 그 후원을 하는 절차들이 뭐 일부러 1,000원이라든지 이런 포인트를 그 게시판을 통해서 입금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별도의 계좌로도 네. 할 수가 있죠. 예, 별도의 계좌로도 할 네. 수가 있고요. 이 뉴스 밑장 공지사항에 네. 제가 안내글을 올려놨습니다. 네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뉴스민의 정기 후원을 신청하는 방법. 그러니까 매달 월 5,000원부터 네. 5,000원 만 원씩 정기 후원을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는 홈페이지로 가면 알 수 있나요? 네, 홈페이지에 네. 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뉴스민 계좌로 직접 이체해 주시는 방법. 이 계좌 번호를 적어 놨습니다. 근데 한번 불러주시죠. 네. 그 504-10 504-10 네. 127-1238 504-10 네. 다시 네. 하고 다시 127 127-1238 1238 네. 대구은행 사단법인 뉴스민입니다. 네. 네. 은행도 대구은행입니다. 대구은행. 네. 네. 지역은행을 사랑하시는군요. 저는 은행은 대구은행밖에 안 씁니다. 그런가요? 네. 신협도 안 쓰고. 신협도 안 쓰고 대구은행만 쓰고 신협 관계자가 싫어하십니다. 네, 계좌번호하고 다 불러드렸고, 근데 이제 그때그때 옛다 하면서 네. 쨍그랑 요걸로는 이제 저희 4부 네. 결제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000명만 들어도 어디야?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유료로 해놓은 거는 뭐 안 들으셔도 돼요. 안 들으셔도 된다는 뜻에서. 짜투리 방송이니까. 네네. 그러나 듣는 사람에겐 또 보람이 있을 것이다. 네. 네. 듣지 말려면 말아라. 1-3부 무료로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거 다 들으시는 분들이야 뭐 안 들으셔도 된든 말든 뭐 알아서 하시는 건데, 또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그 어떤 의미와 보람을 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네. 유료 컨텐츠 청취 수가 많아지면 이 상품도 좀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냥 뭐 챙겨두지 뭘 자꾸 퍼주려고 그래. 아니 이게 경북 지역에 네. 농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산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 중에 뉴스 밑장에 광고 문의를 하신 곳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광고를 하기 전에 먼저 맛배기로 어허. 이
과일 종류를 네. 상품으로 좀 지급을 하면 네. 이 광고주들이 열심히 또 광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아하. 기대감을 가지고 네.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날이 번창하는 뉴스민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 유료 콘텐츠가 좀 반응이 괜찮으면 네. 제가 추가로 제가 집에서 혼자서 녹음을 해서라도 오. 추가로 에피소드나 특집 이런 것들을 더 올릴 생각이 있습니다. 야. 유료도 가능하고 무료도 가능하고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2주에 에피소드 4개를 올리고 있죠. 그렇죠. 녹음을 저희가 2주에 한 번 하고 있는데 두 번을 하고 두 번 있군요. 하고 있죠. 예,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녹음 일정을 더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대신에 제가 혹은 전용길 편집장이 됐든 이창원 대표가 됐든 오늘 자리에 없지만 집에서 혼자 녹음을 해서라도 컨텐츠를 늘릴 수도 있다. 네. 그 관건은 사부의 결제자 수가 얼마일 것이냐. 여기에 좀 달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늘면 늘은 대로 유료 컨텐츠 추가도 가능하고 무료도 가능하다. 네, 그거를 또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호그와트 학교는 뉴스의 호구가 되지 말라라는 뜻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호그와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그와트 학교는 뉴스의 호구가 되지 말자는 취지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최순실의 배후는 누구인가? 네, 제가 정말 참다 못해서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사저널에서 예. 5월 17일자로 박근혜, 최순실, 정호성 90분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렇죠. 다들 이 네, 녹음 파일을 들어보고 나서 네, 역시 박근혜가 호구였다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시사저널이 두 번째로 추가로 또 얼마 전에 공개를 했었죠. 그러면서 각종 매체에서 이거를 인용 보도하고 이 뭐 녹취 파일은 시사저널에서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같이 따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대중이 호구가 되고 있다라는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호구가 되고 있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박근혜가 호구였다. 네. 이런 얘기들 하셨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 대통령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진짜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다. 네. 이걸 보면서 저는 대중이 호구가 되고 있다. 속았다. 박근혜한테 또 속으려고 하는 것인가. 제가 분노를 차가지고 네, 지금 열흘이 넘게 지났지만 이 파일 오픈 이후에 제가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최순실의 배후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보면은 내용 좀 기억나십니까? 대충? 네, 대충 기억이 어떤 게 납니다. 기억에 남으셨어요? 특히 이 정호성 네. 비서관 보고 네. 좀 적으란 말이야. 그 적으라는 게 손으로 적으라는 건지 노트북에 치라는 건지 근데 약간 노트북 치는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적어야 되는데 왜 안 적고 있어? 네. 그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호구였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네, 대통령이 일일이 뭐 연설문을 네. 작성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옆에 있는 비서진들이 네.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여기에 컨펌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네. 그걸 누가 옆에서 의견을 준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호구였다? 그 연설문 준비해가지고 그거대로 읽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판단이고 다만 정말 불쌍하고 호구였던 거는 직책도 없는 최순실로부터 네. 비서관 자리에 있는 정호성 비서관이 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걸 받아 적으면서 네. 그냥 불쌍하다. 이제 호구 잡힌 거는 정호성 비서관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취임사 연설을 일일이 자신이 조정할 정도면 박근혜가 아니고 그것은 노무현입니다. 그렇죠. 박근혜는 그걸 그렇게 체크할 사람이 아닌데 알려지기로는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 나중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맡았고 2016년 총선 때 비례대표로 현재까지도 국회의원을 맡고 있죠.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수염을 길러가지고 아하. 하얀 수염을 이렇게 길러서 보신 분들은 네. 인상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유민봉 현 의원이죠. 그리고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나중에 청와대 경제수석을 하죠. 네. 이 핵심 실무진이 초안을 작성을 하는데 이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최순실 씨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짜깁기다. 네. 하나도 쓸모없다. 근데 이건 맞는 얘기예요. 취임사에 무슨 왜냐면 이런 게 들어가 있었대요. 취임사에 복지 관련 서비스 통합, 고용 창출 등등 이런 굉장히 이제 좀 상세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최순실이 이거 쓸모없다. 아, 그 정치적 감각이 있네요. 네. 이게 장관 취임사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보통 역대 대통령 취임사가 다 그래요. 예. 좀 큼직큼직한 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이 또 얘기를 하는데 IT 강국 이거를 경제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의 키 과학기술 IT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주력할 것이다. 그건 어떠세요? 하니까 박근혜가 그게 핵심이에요. 하니까 최순실이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 보면 녹취 파일로 정리된 걸 보면은 보통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언론에서 최순실이 박근혜 말을 끊는다. 끊고 들어온다.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또 녹취 파일 들어볼 필요도 있고 끊고 들어오는 게 잘 보면 박근혜가 그게 핵심이에요 하면 최순실이 그 다음에 그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먼저 쳐줍니다. 네. 박근혜가 먼저 쳐준 걸 최순실이 받아갑니다. 확인하는, 받아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이야기하면서 더 구체화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자르는 것은 이제 아이디어를 막 쏟아낼 과정에서 자를 수 있는 거거든. 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오디오가 겹치는 거죠. 오디오가 겹치는 거고 또 중간에 뭐 최순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멋있다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실 웃습니다. 자기가 흐뭇해가지고. 물론 이게 뭐죠? 아첨이라든지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지만 네. 이게 잘 얘기를 들어보면 박근혜가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스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아요. 맞아요. 말을 네. 길게 하는 보스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자기 부하 중에 누가 개긴다. 보스가. 보스가 이럽니다. 한번 이렇게 영화에도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와요. 네. 목을 한번 풀면서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오른팔이나 왼팔이 튀어나가서 조져버리죠. 그렇죠. 네, 보스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네. 많이 패면 옆에서 보스가 이제 그만해. 네. 그 정도면 그렇죠, 됐어. 그렇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스의 역할이죠. 그렇죠. 네. 이끌어라, 가만히 이끌어라 이러거든요. 네. 네. 이게 박근혜예요. 여기서 박근혜가 말을 많이 한 게 아닙니다. 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최순실이 다 해주는데 네. 여기서 그냥 기각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앉아서. 그 최순실이 하는 이야기가 네. 박근혜 생각에서 벗어났는지만 체크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순실이 약간 어휘를 잘못 쓴 건데 기존의 연설문, 네. 실무진이 갖고 온 연설문을 보고 팩트가 있어야지 정확하게 딱 내지르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팩트가 있어야지가 아니지. 그렇죠. 아마 임팩트야, 임팩트. 앞에 말을 하다가 팩트. 아니, 최순실 씨가 영어를 잘 몰라서 임팩트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팩트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최순실이 오히려 팩트의 나열 이거를 경계한 거죠. 이 연설문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 별로인 것 같은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공약을 나누는 건 이게 공약을 막 나열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정호성이 좀 개깁니다. 공약이 아니라 이번에 인수위에서 쭉 해온 이렇게 개기니까 최순실이 그게 공약이지 뭐야. 그러니까 이게 정호성이 또 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약은 선거 공약만 얘기하는 줄 아는 거지 정호성이. 예. 근데 최순실은 뭐 앞에 뭘 하겠다라고 자질구레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건데 그거를 뭐 공약이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정호성이 변명한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게 공약이지 뭐야 이렇게 딱 하니까 그다음 박근혜가 나섭니다. 이건 그런 국정 과제를 얘기하기엔 너무 좀 쪼그라들어가지고 예, 이 쪼그라든 거다. 국정 과제라는 거는 이제 스케일 크게 제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 최순실이 나섭니다. 한숨을 쉬면서 이것 봐. 이런 게 취임사에 들어간 게 말이 돼? 그러니까 복지 정책 관련 내용을 쭉 읽으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각하의 뜻을 뒷받침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최순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네.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렇죠. 이 김수현 평론가가 지적한 것처럼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 봐 이렇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네. 하고 이야기한 거는 이 연설문의 내용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한번 짚어주고 그렇지.
앞으로 그 다음부터는 야 최순실 네가 이야기해 네. 라고 하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밑바탕은 박근혜가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거 나토 네. 과일 이게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나토 과일 이 부분 잘 들어봐야 됩니다. 나토하고 과일 얘기가 언제 나오는지 붙어봐야 되는데 초반에 나옵니다. 초반에 나와요. 한창 얘기하고 있는데 나오는 게 아니라 초반에 나오는데 네. 어떤 맥락에서 나오느냐 초반에 자리를 이렇게 잡는 거지 처음에 자리를 이렇게 꾸리면서 자리를 잡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 나온 얘기가 박근혜에게 뭐가 중요했느냐가 나오는 건데 청와대 로고 얘기가 나요. 아하. 예, 청와대 로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상태에서 뭐 최순실이 박근혜한테 나토 드세요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입 다물어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자 그 대화를 보면 뭐 박근혜가 뭐 로고를 가지고 그거 빼는 게 좋겠어요. 어쩌고 어떻게 해도 안 예쁘더라고. 그럼 기와 하나만 이렇게 넣든지 파란 기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자이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봤더니 경회로 갔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같이 이거 작업한 거야. 네.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작업한 겁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어디다가 막 연락해보고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러면서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최순실이 과일 갖다 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화제를 돌려요. 그러니까 화제를 돌린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언론 보도에서. 근데 박근혜가 예? 라고 물었다. 이게 얼핏 보면은 말을 한창 박근혜가 하는데 최순실이 과일 얘기를 하면서 말을 끊었고 박근혜가 갑자기 당황해서 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항상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먹을 거 챙겨줄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녹취록 초반에 나옵니다. 이 얘기가. 중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최순실 몸에 네. 이미 오랫동안 배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 드는 거예요. 시중 드는 거. 시중 드는 게 네. 최순실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네. 요 타이밍에서 초반부에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일을 네. 갖다 줘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육감적으로 알고 이야기를 꺼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차려져 있는 음식들이 있고 네.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단계였거든요. 이 청와대 로고 얘기하는 게. 네. 예, 그러니까 자리를 꾸리는 과정인 거죠. 꾸리는 과정이고 결정적으로 박근혜가 초콜릿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다 안 들리지만 초콜릿 먹고 자기가 먹을 거 챙기고 있어. 챙기고 있는 과정에서 최순실이가 초콜릿 뭐 있는데 과일도 있고 나토도 있으니까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결정적으로 뭐 얘기하는데 말을 끊기 위해서 매긴 게 아니더라.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어요. 아, 이거 뭐 말하고 있는데 매겨버리네.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자리가 꾸려지는 초창기 단계에서 최순실이 먹을 걸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박근혜는 결국에 허수아비였고 최순실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박근혜 또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책임은 박근혜가 져야 되고 최순실이 이렇게 취임사에 개입한 거는 박근혜의 신임과 위임입니다. 결국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박근혜의 의도와 의사와 무관하게 네. 이 취임사에 개입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최순실이 부당하게 개입했기 때문에 네. 박근혜는 이걸 막지 못했다. 이 법적으로 보게 되면 박근혜가 빠져나갈 수 있는 네. 구멍만 만들어주게 되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잘못하면. 네, 잘못하면은. 이거 프레임을 잘 짜야 네.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어느 정도의 지시를 내렸고 네. 여기에 대해서 최순실이 충실하게 이행했다. 그렇죠. 이게 박근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존댓말 쓰는 대목이 나오고 최순실이 박근혜한테 약간 반말처럼 말이 짧아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하. 예, 그것 때문에 박근혜는 결국에 최순실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꾸로 네. 박근혜가 말이 짧아지는 대목도 있고요. 아, 맞아요. 최순실이 말을 높이는 대목도 있어요. 네. 그거는 둘이 좀 편한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이 좀 맞아요. 편한 사이고 네. 그리고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말을 높일 때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둘이 말을 높이는 게 좀 차원이 달라요. 최순실이 박근혜한테 높일 때는 네. 저 사람 언니고 어쨌든 나보다 지체가 높으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고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올릴 때는 나는 점잖은 사람이고 지체가 높기 때문에 올려준다. 아하. 예. 임금 또 왜 신하들한테 내가 본인이 이러지 않잖아요. 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동시에 말은 또 올리잖아요. 몰라 실제로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극을 보면은 높은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상대방한테 존댓말 쓰고 이러잖아요. 예.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정리를 하면 신분의 격차가 있어요. 분명히 아하. 두 사람 간에
네. 물론 최순실이 완전 충성하고 박근혜 하면 벌벌 기는 사람인가? 그거는 좀 아니었다고 보는 게 최순실의 그 자가용 운전 기사의 증언이 네. 한 종편을 통해서 공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최순실이랑 박근혜랑 통화를 하고 나서 최순실이 자기 언니랑 자기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머니나 언니라든지 통화를 딱 하고 나서 전화를 끊은 다음에 박근혜하고 통화를 한 거죠, 최순실이. 그러면서 딱 끊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유, 아직도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 뭐 요 정도는 가능한 거겠지. 네.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최순실은 박근혜 시중을 드는 사람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신분이 달라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더라고요. 이 박근혜와 최순실과의 관계를 네. 요 야구에서 감독과 코치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야구가 진행 중이면 네. 이 감독은 직접 지시를 잘하지 않습니다. 김응룡 특히 네. 팔짱 끼고 저 뒤에 앉아 있잖아. 뒤에 앉아서 머리 한번 이렇게 긁적이고 그리고 팔 한번 이렇게 가슴 위에 올렸다가 네.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다시 뜨는 요 정도 근데 진짜 무서워요 그거. 네. 요 정도 포즈만 취해주면 네. 그 일일이 야 너 임마 그렇게 던지지 마 그렇게 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감독의 그 표정을 보고 코치들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머리를 만졌다 가슴을 쓸었다가 입에다가 손을 갖다 댔다가 그러고는 선수한테 다가가서 다그치기도 합니다. 주루 실수를 하거나 네. 타격 실수를 했을 경우에 선수한테 다가가서 귓속말로 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 그때 우리 감독을 보면 먼 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코치와의 관계를 보면 그렇지. 감독은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런데 연봉을 보면 코치들은 연봉이 1억을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아무리 프로야구 선수 시절에 네. 엄청난 선수였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이종범도 연봉이 1억을 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코치인데? 네, 코치인데. 선수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선수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코치와 이 감독의 계급 차이처럼 감독은 기본적으로 연봉이 최소 2억 단위부터 시작을 하죠. 이걸 보면 박근혜가 감독이라면 이 최순실은 코치에 불과하다. 그걸 받아 적고 있는 이 정호성 비서관은 선수 중에서도 이 4번 타자 아니고 한 8번 타자, 9번 그치, 타자 후반기에 코치의 지시가 많이 필요한 네, 확실해지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주변에 알아서 작전을 수행할 만큼 이 삼성 라이온즈로 비유를 하면 박혜민과 같은 선수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이 대구에 이한구 봐, 이한구. 대구 지역 출신의 이한구 전 국회의원. 공천심사위원장 했잖아요. 그 양반 또 박근혜한테 찍혔어요. 맞아요. 유승민을 정리할 거면 그냥 확 쳐날리던가. 시시 시간 다 끌다가 김우성한테 도장 뺏겨서 도장 뺏기고 그 이한구 미국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잖아. 그 박근혜의 신체 능력 중에 유독 발달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신체 능력 중에 글쎄요. 박근혜 하면 딱 이거 레이저. 이거 눈빛. 결정적 힌트입니다. 박근혜가 왜 레이저 강선이 발달했느냐. 예전에 국무회의 때도 뭐 국민연금 얘기하는데 최경환이가 또 눈치 없이 박근혜랑 박근혜랑 최순실이 최경환 흉본 거 있죠 옛날에 녹지파에. 맞아요. 걔가 뭐랬더라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만 만들고 돌아다닌다고. 안 그래도 최경환은 박근혜 최순실한테 찍혀 있었어. 눈치도 없고 까불기는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국민연금 얘기하고 되게 심각하게 박근혜 얘기하고 있는데. 최경환이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러면서 박근혜 그때 레이저 광선 거의 뭐 북한이었으면은 장성택 처형처럼 최경환 작살을 할 뻔했어. 최경환은 민주 대한민국에 사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그 레이저 광선이 왜 발달했느냐. 아까 전에 천용길 편집장께서 감독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맞아요. 박근혜는 손발도 별로 쓰지 않습니다. 박근혜 측근 중에 최측근이 누군지 잘 보십시오. 윤전추는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몸 돌보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근혜의 그 침소에 드나들었다는 누구야? 기치료 아줌마? 잘 보세요. 이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김마겁 씨였나요? 요리 전문가인데 이분이 청와대에 아예 들어가서 박근혜랑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자 주변에 시중 들어주는 사람들의 존재
이걸 봤을 때 박근혜는 본인 몸으로 스스로 뭘 계획을 짜서 손발을 직접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박근혜가 계속 멍해지고 여기 녹취록에도 보면 어순이 이미 안 맞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최순실의 말투를 담다가 그렇게 언어가 이상해지지 않았냐고 얘기하는데 최순실 멀쩡해 오히려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박근혜 말투에 네. 최순실이 맞춰가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오히려. 네. 그리고 최순실이 옛날에 그 누구죠? 노승일 씨랑 통화한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잖아요. 네. 최초 공개였지 육성이. 큰일 났네 이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저렇게 뭐 그때 말이 이상하니까. 근데 그때 워낙 당황했었고 본인이. 네. 그리고 뭐 본디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최순실도 보스급이니까 그렇죠. 말을 구체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 최순실이 이렇게 저렇게 다 이렇게 나도 이 말을 똑같이 하게 되네. 다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는 계속 오히려 언어가 더 어눌해진 것이 아닌가. 네. 아, 최순실한테 많은 걸 맡겨버리면서. 최순실뿐만 아니라 네. 네. 집에 청소도 누가 해줘. 헬스 전용 비서도 있어. 이런 가운데서 레이저만 막 졸라 잘 쏘는 거야. 근데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야구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야구 감독들 중에 말이 많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네. 이런저런 이유에 대해서 목표를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감독치고는 네. 성적이 늘 꼴찌입니다. 지금 프로야구 순위에서 꼴찌를 하고 있는 네. 롯데자이언츠 네네. 감독이 누군지 아실 만한 분은 아실 텐데요. 네. 양상문 감독입니다. 양상문 감독은 늘 경기가 끝나고 나면 말이 많습니다. 그 양상문? 예. 조선일보의 주필 양상훈이하고 비슷하네 수준이. 시즌 들어가기 전에도 네. 우리는 이런 목표가 있어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정 선수를 지목해서 이 선수를 눈여겨봐야 돼.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김웅용 전 혜태 타이거즈 네. 감독을 보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정범이도 없고 송혁이도 가고 요 이야기 이상하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네, 박근혜 씨도 선거의 여왕이니까 감독으로서 아주 무능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맞아요. 그 본인은 별로 술을 많이 안 부려. 네. 보면은 자기가 선거의 여왕 소리 들을 때도.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관계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카메라에 같이 잡힌 건 한 번입니다. 법정에서. 네. 두 사람이 카메라에 같이 잡힌 건 한 번이에요. 그때 표정 잘 보세요. 박근혜랑 최순실이랑.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인지. 그렇죠. 박근혜 표정은 저거 진짜 내가 무슨 꼴이냐 이거고 최순실 표정은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그때 그걸 보세요. 주종관계 확실합니다. 아까 야구팀의 비유를 하셨는데 저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박근혜야말로 봐봐. 그 취임사보다 청와대 로고 이런 게 더 우선이고 그리고 저는 혼이 비정상이니 네. 뭐 온 우주가 뭐죠? 우주의 기운이 뭐 도와준다고 네. 간절히 바라면 그런 언급들 여러 번 했잖아요. 저 그게 최순실 아이디어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자체가 그런 약간 그 신정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맞아요. 박근혜는 대통령 제사장 하려고 했고 제사의 일환으로 국정 교과서까지 추진한 겁니다. 네. 오히려 최순실이 문화융성, IT 이런 걸 취임사 챙기잖아요. 카스트 제도, 인도 카스트 제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세계사 때 배우는데 네. 제일 밑에 수드란가요? 천민. 네. 불가 4단계 중에 4단계 불가 초천민은 더 낮은 건지. 더 낮은. 네.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 배우는 거는 피라미드 모형해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림으로 만드는데 4단계가 수드라. 예. 3단계 내가 까먹었네. 맨날 까먹네. 그다음에 2단계가 크샤트리아. 예. 제일 꼭대기가 브라만이거든요. 근데 브라만이 뭐냐? 귀족, 왕족 이런 거 아닙니다. 크샤트리아가 왕족, 귀족을 포함해서 장군. 네. 뭐 이런 사람들 졸라 높은 사람들이 크샤트리아예요. 그리고 크샤트리아도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위쪽이 이제 왕족이고 2단계가 이제 왕족이 아닌 귀족들부터 해서 근데 제일 위에 브라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맞아요. 승려들, 브라만 교라는 종교도 있죠. 네. 제가 요약하면 최순실은 크샤트리아, 박근혜가 브라만입니다. 네. 저는 이 시민들이 호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우리 고조선을 배울 때 역사 시간 기억이 날 거예요. 네네. 당군과 왕검 이 제사장의 역할과
군장으로서의 역할이 네. 통합되면서 당군 왕검이 네. 나타나게 됐다. 그러니까 박근혜에게 기대했던 역할을 당군 왕검으로 기대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박근혜는 제사장 역할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밑에 있는 군장들한테 시킨 거야. 그렇죠. 근데 야,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 정도는 되어야지라고 네. 하는 기대감 또는 야 저것도 아닌데 대통령을 했어라고 네. 하는 너무 쉽게 얕잡아 보는 그것 때문에 호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박근혜의 신임과 위임이 있었기에 최순실이 설치할 수 있었다는 거. 그렇죠. 예, 최순실이 박근혜의 약점을 잡고 뭘 하고 좌지우지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착각했던 게 최순실은 최태민의 딸이라서 네. 최태민이 박근혜의 심신을 지배했고 그 대를 이어서 최순실이 박근혜를 지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렇죠. 네, 최순실이 보고 무당이라고 막 처음에 난리 났었잖아요. 내 디스해야겠다. 이거 잘 나가는 쪽을 한번 디스해줘야지. 그 최욱 정영진의 예, 그 무슨 쇼야? 매불쇼 전에 불금쇼. 불금쇼. 거기에 무당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최순실 사진 보여주면서 이 사람 무당 갔냐고 하니까 무당 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깔깔깔 터지고 난리 났거든. 최순실은 기독교 신자예요. 강남의 모 대형교회에 등록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맞아요. 아빠가 사이비 종교했다고 딸도 하는 줄 알아? 이 무교를 너무 비하하는 것 같다. 그렇죠. 생각도 많이. 그것도 했어요. 무속인 폄하 발언이었고 네. 무속인 중에도 비싼 굽값 처먹는 이런 인간들은 나쁜 인간이지만 네. 그 무속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당시에 한겨레에 어떤 무속인이 인터뷰를 했어요. 네. 하면서 우리 무속인 또 정도가 있고 사도가 있다고. 사도를 가는 놈은 나쁜 거지만 무속에 대한 폄하 이건 잘못됐다. 네. 그렇죠. 이건 목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모든 종교에 정도를 가는 분이 있고 사도를 가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순실은 사도조차도 아니었어. 최순실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속물적인 사람이었고 이 기획하는 거 보세요. 취임사에. 그리고 이게 취임사에서 야마가 중요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네. 현실적 감각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네. 김수현 평론가의 이 분석을 들으면서 네. 또 한 가지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떠올랐어요.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12.6 사건 이후에 본인도 청와대에서 쫓겨나잖아요. 네. 쫓겨나고 전두환 정권이 박근혜한테 선물로 가져다 준 게 영남대학교입니다. 그렇죠. 네, 이 영남대학교와 영남이공대학교를 대학을 운영하는 영남학원에 이사 자리를 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사장이 돼요, 박근혜가. 근데 박근혜 이사장이 됐다가 학내에서 반발이 일어나니까 네.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89년도까지 이사를 지내요. 어. 이 와중에 최순실은 뭐 하고 있었냐? 네. 영남대도 아니고 영진 전문대학에 어허. 이 유아교육과의 이 외래 교수인가를 맡아서 네. 예, 유치원 이 사내 병설 유치원 네. 이 학과가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장 자리를 맡아요. 일시적으로 1년 정도. 그러니까 그리고 초이 유치원 부원장인가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최순실이. 네. 그러니까 최순실은 이 학교로 치면 이 전문대학 규모의 대학의 유치원을 맡은 수 있는 정도인 거고 네. 박근혜는 학생 수가 재학생만 2만 명이 되는 네. 그리고 많은 이 박정희 장학생을 양산한 네. 이완영 의원도 왜 날 또 거짓말합니까? 이 영남대학교 박정희 새마을 장학생 출신이고 나도 장학생이었습니다.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도 어허. 여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80년대 영남대를 맡겼다는 거는 이 박근혜한테 많은 권한을 준 거예요. 그에 반해서 최순실이 맡은 거는 이 전문대학의 유치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박근혜가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훨씬 더 많다. 아, 상대가 안 되죠. 네, 상대가 안 된다. 이 상대가 안 된다는 거는 이 살아온 삶의 계정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게 갑자기 관계가 뒤집어졌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아니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지배를 당한 게 아니라 최순실이 박근혜를 섬겼다고밖에 볼 수 없는 또 이 근거는 많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이거 탄핵 정국 초창기에 나온 보도인데 장시호의 증언입니다. 네. 최순실이 바리바리 그 청와대에서 나오는 서류를 싸들고 집에 가가지고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네. 계속해서 서류 정리 작업을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링겔까지 꽂았답니다. 이거는 착취받는 노동자예요. 박근혜는 악덕 자본가보다 더 나빠. 최순실이 완전히 이거는 혹사 노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이 네. 크샤트리아라는 네.
증거는 또 있어요. 이 최순실이 이혼을 하잖아요. 자기 남편이었던 정윤회 씨와. 근데 정윤회 씨와 이혼을 할 당시 그리고 정윤회와 박근혜의 연문설이 났던 이 오갔던 시기에 정윤회와 최순실의 관계는 박근혜에게 충성 경쟁을 하는 그렇지. 서로 더 박근혜에게 잘 보이겠다고 경쟁하는 관계에서 남편인 정윤회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으니까 최순실이 이혼을 해버리잖아요. 저는 이건 경쟁이다. 마치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들. 그렇지. 같은 존재인 거지. 이 최순실이 지배했다? 그럼 정윤회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 최순실이 지배했으면 뭐 벌써 끝난 거지. 정윤회는 작살 나는 거고. 정윤회는 암살을 당했어도 할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최순실이 지배했으면. 최순실이 지배했으면 박근혜가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그러니까요. 박근혜가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최순실이 뒤에서 다 시키겠죠. 근데 최순실이 실무 현장까지 나와가지고 정호성이랑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보스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보스는 없죠. 그 사람들이 뭔가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최태민이 박근혜를 지배했을까? 자, 여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최태민이 유경수 사후에 슬퍼하고 있던 박근혜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를 마침 박근혜가 읽었고 그래서 둘이 만났는데 최태민이 내가 유경수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박근혜가 이러면서 막 기절해가지고 어머니의 혼을 빙의했었던 사람이라서 믿고 따르고 난 개소리라고 봅니다 이거. 이거 난 뭔가 역정보에 불과하다고 보고 진짜 진실은 따로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최태민은 유경수가 죽기 전에 청와대에 들어갔었다.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었다는 복수의 증언이 있어요. 일단은 최태민의 아들인 최재석이 증언한 바로는 자기 부친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해방 전에 알던 사이였다. 일본에서 만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경수의 그 추모 세력이 있어요. 숙모회라고 하나? 그 세력에 이제 주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유경수 경호원 출신들이라든지 청와대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쪽은 박근혜하고는 사이가 좀 안 좋고 박근영하고 친한 편이었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증언하는 바로는 최태민이 최면술 시범을 보이러 청와대에 왔었다. 유경수가 관람하는 데서. 그리고 경호원 몇 명을 잡아놓고 최면술 시범을 했대요. 했는데 안 걸려. 최면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 최태민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안 걸린다고. 뭐야 그 경호원은. 왜? 개망신을 당하는 거죠. 어쨌든 최태민은 청와대 이미 박정희 청와대에 들어왔었다는 거야. 유경수 죽기 전에. 그리고 그 증언 중에 하나는 최태민이 박근혜의 고등학생일 때 박근혜 고등학생일 때 집중력 과외 교사였다는 증언도 있어요. 내가 표현하기를 인간 MC 스퀘어다. 그게 바로 허경영 노래에 나오는 내 눈을 바라봐 넌 공부 잘하고 이게 아닐까. 허경영의 증언을 들어볼 필요도 있겠네요. 저는 박정희의 비밀 비서관이었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허경영이 박정희 워너비가 아니라 최태민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다. 허경영의 롤모델은 최태민이었다라는 설을 항상 제가 제기해왔었어요. 그러면 허경영이 최태민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박근혜가 오히려 최태민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리고 최태민은 박정희에게 충성을 바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게 대물림 되면서 최순실도 박근혜를 위해서 일하게 된 것이다. 오히려 뭐 신비주의적 종교적 이런 걸로 치면은 박근혜가 그런 사람입니다. 최순실이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로 짧게 정리를 하면 우리 뭐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 중국을 보면 모택동, 마오쩌둥이 열심히 다니긴 하지만 뭐 정책을 수립하진 않아요. 이 정책을 수립하고 밑에 있는 부하들을 만나고 인민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제시하는 사람은 쪼언라이, 주은래예요. 최순실이 저원라이요? 너무 높인다. 박근혜 모택도이고 최순실 저원라이 너무 높인다. 이거는 아닌 것 같네요. 여하튼 간에 박근혜라는 권력이 있었기에 최순실이 무리를 해가면서 최순실은 과로한 노동자입니다, 여러분. 전문 맞습니다. 경영인이에요. 이 야간 노동에 시달리는 착취당하는 최순실이 약간 이 착취당한 노동자들도 가끔씩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최순실이 어머 그게 아니야라고 한 거는 최순실의 그 쌓였던 스트레스가 일견
드러났지만 어휴 내가 잘못 이야기했구나 하고 다시 사그라듭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최순실이 박근혜한테 완전 주눅 들거나 뭐 매사에 그냥 눈치 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나 최순실 분명히 돈도 많을 것이고 지체 있는 사람이지만 박근혜에 비하면 그거는 신분의 차이였어요. 계급 차이는 아니고 신분의 차이였기 신분의 때문에 차이. 최순실이 결코 박근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최순실의 배후는 박근혜였다라는 거 절대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최순실이 다 좌지우지했고 박근혜는 허수아비였다. 이거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박근혜가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최순실의 배후는 박근혜였다. 박근혜다. 네. 자, 최순실의 배후는 결국 박근혜였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호그와트의 첫 번째 순서로 준비했던 최순실, 박근혜 녹취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에서는 강효상은 왜? 라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